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인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죠. 내용 좀 보시죠. 어제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 오늘은 이낙연 의원과 같이 섞여서 기사에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요. 5차 범인의 이낙연을 쫓는 이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지금 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 지금 쫓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지율이 어제 하나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1등, 2등 여기 봅니다. 1등이요. 이낙연 의원 23.3%. 이재명 지사는요. 18.7%. 여기 보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렇다면 5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차 범위 안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공천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장사꾼도 원래 신뢰라는 게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반면에 이낙연 의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뭔가 좀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잔칫날 더 돋보인 사이다 이재명.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뭔 잔칫날일까요? 어제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한 거예요. 당권 후보자 등록을. 그날이면 본인이 돋보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공천 관련 얘기하면서 더 돋보인 이재명. 근데 사이다. 다들 주저주저 하는데 대놓고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역시 뭐 지지율 얘기 있고요. 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5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발언이 있는데요. 뭐 직접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미리 특정인이 말한다는 것,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정당에서 어떤 한 사람이 미리 결론을 낸다. 그것은 옳지가 않죠. 단지 큰 방향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어떤 길인가에 대한 당 내외의 지혜를 여쭙겠다. 자, 영상을 보셨지만 한쪽은 그냥 명확하게 뚝 잘라서 얘기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안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인물의 어떻게 보면 정책 스타일이 달랐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보일 듯도 합니다. 이재명 추격의 위기감인가? 이낙연,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막이 오른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당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 좀 상황이 묘하게 된 거죠. 지금 당권은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지금 뭐 박주민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겠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총리님께서 되시더라도 6개월 10일이라고 그러나요? 네, 6개월 잠깐 넘을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뭐 그게 당의 뭐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저로서는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패널 두 분께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낙연 의원 머릿속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머릿속에 이낙연 의원은 지금 어떤 존재로 떠오르고 있을까?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윤시안 변호사. 각각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쓰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서로.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 서로 페이스메이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 예, 그러니까 시대가 나를 원한다. 각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당내 여론이나 국민들은 내 편이다라고 서로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는 원래 경기할 때는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결승선이 보이면 서로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때는 예. 이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주 선수고 예. 한 분은 그 선수를 북돋는 이런 역할에 한정되는 예. 역할인데 예. 실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서로가 속마음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40%까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적이 예. 있어요. 다만 이제 상당히 점잖고 하기 때문에 위기 예. 시기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또 핸디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생각하면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라요. 점잖고 상당히 관리형이고 뭔가 겹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정된 시대에 어울릴 만한 지도자급이고 근데 또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예.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정치인이란 어떤 국민에 대한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정책이 당론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예. 그걸 추진하는 이런 또는 소신이 쭉 지속돼 왔던 것도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대 노무현 예.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두 분이 나눠 갖고 계시다. 그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예, 그래서 것 같네요. 어떤 분이 예. 현 시대에 얽매이는지 어울리는지는 이제 국민이 판단하실 건데 예. 다만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당권을 갖게 되면 예. 목소리 상당히 제한되죠. 당의 입장이나 당의 역할에 대해서 예. 감안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반해서 이낙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예. 자유롭죠. 그런데 현 정부가 만약에 예.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책을 핀다. 이건 국민적 호응이 높다 그러면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적 목소리를 낼 테니까 또 평가도 그렇게 받을 테니까. 예.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어떤 실효성 논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로 가죠. 어떻게 보면 대안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고심이 깊었던 것은 이것이 상당히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위정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그렇다면 레임덕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중요한 테마였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지 못하고 정청리를 예. 앞에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대권 주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예.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당권을 갖게 되면 예. 여당의 수장 입장에서 상당히 제한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근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늦었죠. 사실은 미리 냈어야 돼요. 리더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예. 그걸 견지하셨어야 되는데 페이스메이커라고 봤던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오니까 뒷따라가는 모양새라서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는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서로를 페이스메이커로 보고 있고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 좀 봐야 된다. 좀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각각 쓰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당장 판세가 요동치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은 뭐 이재명 지사가 족쇄가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 전만 해도 이낙연 의원이 예. 40%까지 가면서 뭐 1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예.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세론 뭐 이런 용어가 등장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의원 예. 원톱 1강 체제가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변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낙연, 이재명이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또 이재명, 윤석열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판이 옛날에 1강 체제에서 지금 뭐 2강 내지는 뭐 3강 체제로까지 바뀌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당장 당권 싸움에도 변수가 좀 생기는 거죠. 이낙연 대세론으로 무난히 가게 전망을 예.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 당선은 될 겁니다. 근데 예. 승패보다 또 중요한 것이 과연 그 표차가 어느 정도냐. 만약에 신승하게 되면은 이낙연 의원은 당권을 거머쥐고도 지는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겨우겨우 이겼다. 이거는 또 상황이 묘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 이재명 지사가 뭐 거의 근소한 차이로 간다든지 내지는 역전하는 일이 있다면은 당권을 쥐고도 힘이 없는 당대표가 될 이재명 지사가 가능성이 아니라 있어요. 김부겸 의원 말씀이시죠? 당권 얘기는. 그렇죠. 당권은 이제 이낙연, 예. 김부겸이니까. 예.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는 당원들이 결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90%를 당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가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친문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친문 당원들은 이재명 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급부상한다? 그리고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린다? 예.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문 주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낙연 의원은 당권도 거머쥐고 예. 당권을 거머쥘 경우는 그 6, 7개월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대세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흔들린다면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은 대안.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아직 유보가 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결론이 어떻게 예.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남아있고 예.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남아있고 또 물밑에 유시민 이사장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당장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이낙연 의원이 예. 상당히 점잔을 빼오는 그리고 이제 부자 몸살이게 했는데 본인이 당장 자유롭게 좀 개진하겠다라고 예.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싸움이 상당히 뭐 아웃복싱 식이었다면은 예. 이낙연 의원도 적극적으로 인파이팅으로 예. 나와서 제가 볼 때 화끈한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뭔가 서로 약간 경쟁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약간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첫 번째 목소리는 1주택자의 종부세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 입장과 약간 결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공천 문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밝혔잖아요. 당은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약간 반발하는 움직임도 좀 있어요. 여기 화면 봐주시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분이죠. 어제 본인의 입장을 좀 SNS에 살짝 올렸어요. 무공천 주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거 혼자 멋있기 하고 있는 거다. 이 표현 굉장히 사실은 정책내 의원 평소에 반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혼자 멋있기 운동. 자, 그리고요.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펴라. 그러니까 본인 돋보이는 거 자꾸 이거 그만하시고 당 전체에 있는 동지들과 같이 가야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자, 당내의 어떤 분위기를 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 앞으로 이런 본인의 명확한 입장 계속 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그렇다면 당내 주류인 친문 의원 또는 친문 지지자들과 갈등의 골 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친문 강성으로 이제 분류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제 제동을 건 성격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항상 이 지사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뭐 불안함 그리고 뭐 예. 과격함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까지 설 수 있을까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이 지점을 대응을 할 겁니다. 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전략적인 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친문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구도로 본인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내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대선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 이 친문 세력 그리고 당내 주류 세력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서울이나 부산에 시장을 내지 않는 문제 이게 예. 지금 뭐 친문 반문으로 이슈가 갈리는 이슈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이슈를 독점해 나가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만 어느 한 국면에서는 분명히 주류와 화합하려는 모습을 전략적으로라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친문, 반문이 명확하게 갈린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선을 좀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십니다. 네. 전망이신데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뭔가를 내놓은 입장 그리고 어제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자유롭게 얘기하겠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두 인물의 입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얘기들이 자꾸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최영선 의원님. 그렇게 된다면은 당과 청와대가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가까울수록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필연적인 절차죠. 누구든지 예. 대선 후보는 자기 색깔과 자기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선택을 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보면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예. 중요한 두 가지 변곡점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 하면은 일단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50%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는 예. 안정감을 가진 이낙연 의원 촉이 유리한 건데 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예.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의 강점은 돌파력, 새로운 이슈 예. 던지기 이런 것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나의 변수이고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앞서도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에서 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족쇄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이슈를 이제 던질 수 있는데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벌써 예. 한 3개 정도 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예. 이슈를 던지거든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세율을 인하를 하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든지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예. 기존의 정부 여당의 그 입장하고는 다른 거를 예. 이제 선명하게 예. 제시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뭐 필연적인 절차다. 예. 그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보다는 예. 이재명 지사가 아무래도 돌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자기의 비전의 그 어떤 특장점을 드러내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청와대와 생각을 마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어차피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예. 현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마찰은 감수하면서도 자기의 비전을 과시하는 것이 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참 대법원 판결 난 게 지난 16일에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요. 근데 정치권이 사실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요.